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진시 가진 진동수만큼 중요한 요소란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진하면 영어로 레조넌스 라고 하죠. 레조넌스가 뭐예요? 레조넌스는 어떠한 시스템이 있다. 더 간단하게 우리가 이런 단자유도 시스템이 있다. 그럼 여기가 질량이 있고 여기가 강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시스템에 이러한 사인 만약에 오메가 t라는 게 있다. 진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작해서 P0 사인 오메가 t가 있다. 그쵸? 그러면 요런 시스템에 요런 사인파가 쭉 가진한다. 그죠? 가진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 뭐라 그래요? 가진 진동수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시스템이 스스로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어요. 성질이. 그걸 바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고유치, 즉 아이겐 밸류라고 하는데, 이렇게 단자유도에서 질량과 강성을 가진 이런 시스템의 고유치는 어떻게 되죠? 오메가 n은 루트 n분의 k라고 하죠. 그렇죠? 루트 n분의 k는 그러면 이게 고유치는 주기는 어떻게 돼요? 2파이를 오메가 n으로 나눈 게 돼서 결국은 고유 진동수라는 건 사실 고유 주기를 안다는 것과 2파이를 매개로, 그쵸? 사실 두 개는 둘 다 고유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natural period, 여기를 natural frequency, 그죠?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아마 각 진동수가 될 텐데, 어찌됐건 이게 뭐예요? 자꾸 건물이라 그러네. 이런 단자유도 시스템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한번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tn이죠. 그쵸? 그거를 tn을 만약에 2파이를 매개로 tn을 하면 오메가 n이 되는 거고, 즉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할 때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 이런 것들이 이 시스템의 고유치가 될 텐데, 레조넌스라는 건 뭐라고요? 즉 이 시스템이 스스로 움직이려는 성질 오메가 n과 외부에서 가진하는 오메가가 같아지면 이 시스템의 응답은 어떻게 된다고요? 잠깐 지우고, 이 시스템의 응답은 만약에 이렇게 있어서 요거를 만약에 U라고 할게요. 이렇게 왔다 할 때 진폭이라고 하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증폭이 된다. 이게 바로 레조넌스, 즉 공진. 그래서 우리가 공진 사례하면 뭐 타코마 브릿지 이런 것도 있고, 그쵸? 아니면 이게 어떤 뭐 사람이 어떤 운동을 했는데 건물이 흔들린다, 막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것도 다 결국 원인은 뭐였어요? 이런 공진에 대한 게 원인이 돼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결국 이렇게 증폭이 많이 된다는 건, 응답이 증폭된다는 건, 공진이 일어나면 좀 위험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얘기가 나왔듯이 결국 공진하면
어떤 구조물이든 뭐든 구조물 이제 단자유도 아니 구조물이라고 할까요? 구조물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만약에 질량이 있을 거고 어떤 강성이 있을 거고 그렇게 따라서 뭐 오메가 n이 있으면 결국 외부에서 이렇게 하는 가진하는 이거와 결국 얘가 중요한 거 아니냐? 가진하는 것에 대한 진동수가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다. 가진 진동수 플러스 알파 이게 과연 무엇이냐가 오늘 정리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죠. 그럼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이런 건물이 그러면 이런 내진 설계를 한다는 건 이렇게 지진이 임의에 이런 지진이 있는데 여기에 무슨 가진 진동수가 있냐 뭐냐 도대체. 이 건물은 알겠다. 어쨌건 건물이 우리가 고유치 해석이나 이런 걸 하면 이렇게 뭐 이 변형 형상대로 왔다 갔다 할 때 만약에 1차 주기가 뭐 2초다 이런 식으로 변형 형상과 함께 2초, 1.8초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건물이 스스로 움직이려는 게 몇 초 단위로 움직이는 줄 알겠는데 요 지진, 만약 지진이 왔다라고 치자. 그러면 이 지진에 무슨 막 이렇게 임의로 막 섞여 있는데 여기 사인파 아닌데? 사인 아닌데? 코사인도 아니던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수학적으로 뭘 알아요? 퓨리의 변환이라는 게 있다. 퓨리의 변환은 임의의 주기함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기함수가 바로 코사인과 사인으로 변환이 되더라. 그렇죠. 사인과 코사인으로 변환이 된다는 건 뭐예요? 사인 코사인이 있다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임의의 가진 진동수가 섞여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임의에 이런 이 지진이 있다. 그럼 이 지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런 사인 예를 들어서 오메가 1t와 플러스 이런 플러스 뭐 코사인 오메가 2t 이런 식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런 지진에는 사실은 어떤 특정 가진 진동수들이 숨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뭐 조합된 형태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이게 사인 그냥 코사인 이게 왜 이걸 가지고 실제로는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우리는 건물이고 단자유도도 아니고 한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공진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런 개념적으로 관점을 생각해보면 건물이 다자유도지만 어떤 특정한 오메가 n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의 지진 같지만 가진 진동수 오메가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 그럼 이게 맞닿아졌을 때 위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요. 그쵸? 여기까지는 한번 자세하게는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일단은 이게 건물에서도 의미가 분명 있을 수 있구나 정도는 알아둔 상태에서 우리가 저 플러스 알파가 뭔지를 찾아서 한번 나가보자고요. 뭐로? 역시나 단자유도로. 그쵸? 요런 단자유도 이런 시스템이죠. 질량이 있고 강성이 있고. 근데 외부 하중을 우리가 가장 간단한 주기함수 외부 가진의 형태 이런 형태를 한번 푼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돼요. P0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그쵸? 이 단자유도를 푸는 어떤 수학적인 계산은 동력학에서 이미 정리가 됐으니까 제가 이번 정리에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플러스 알파가 뭔지 가진 진동수 말고 플러스 알파 과연 이 알파가 뭔지를 아는 게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핵심이니까 일단은 계산 과정 자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정리해서 이미 한 거니까 그거를 참고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과론적인 것만 생각해보면 결국 여기 이런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바로 오메가 n이 루트 n분의 k 이렇게 된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오메가와 같아졌다 라고 하면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된다? 샥샥샥샥샥 해서
증폭된다. 이렇게 확 증폭이 돼버린다. 그쵸?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뭐가 없어요? 이렇게 증폭되는데 여기 시스템 보니까 뭐가 하나 빠졌다. 바로 감쇄가 빠졌다. 그쵸? 실제로 많은 시스템 구조물도 다 감쇄가 있죠. 우리는 이거를 구조물에서는 몇 프로 감쇄, 뭐 5% 감쇄 이런 거 있죠. 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쵸? 이렇게 해서 얘가 뭐 0.05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쵸? 어쨌건 감쇄 텀이 있다. 그쵸? 요 감쇄비는 어떻게 된다? 감쇄비는 크리티컬 감쇄분의 감쇄 상수. 그죠? 그러면 2 루트 뭐 mk분의 c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어쨌건 그쵸? 질량과 강성의, 그죠? 질량과 강성의 어쩌고 저쩌고로 되어 있는 2 루트 mk, 그죠? 분의 어떤 감쇄상수, 감쇄비. 즉 크리티컬 감쇄는 뭐예요? 진동하지 않고 쫙 서버릴 이 감쇄비의 의미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정리에서 했기 때문에, 그죠? 감쇄비의 정리가 뭐예요? 한 번에 실제로 감쇄가 있으면 시스템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서 샥 당긴 다음에 탁 났어요. 그러면 응답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줄겠죠? 이렇게 줄다고요. 그쵸? 그랬을 때 결국은 감쇄가 있다는 건 응답이 이렇게 점점점 줄어간다. 그러면 감쇄가 클수록 이게 빨리빨리 줄어들 거고, 감쇄비라는 거는 여기가 진동하지 않고 샥, 어떻게? 여기가 원래 이렇게 진동하죠? 근데 감쇄비가 크리티컬 감쇄면 진동하지 않고 팍 서버린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쵸? 그러면 진동하지 않고 서버릴 정도에 대비해서 감쇄가 얼마나 있냐가 바로 감쇄비가 되고. 그쵸? 제가 잠시 3000% 빠졌다가 다시 와서, 그러면 감쇄가 있을 때는 응답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 결과론적인 걸로 결국 이렇게 풀죠. 제차와 특이해, 제차해와 특이해로 이루어져 있어서 요런 감쇄가 있는, 즉 사인, 요거 뭐라 그러죠? 하모닉 모션에 대한 응답식은 ut는 2의 마이너스 오메가 nt의 a 코사인 dt b의 사인 오메가 dt 마이너스 2 감쇄비분의 정적 최대변이 코사인 오메가 t가 된다. 뭐가? 이 감쇄를 가진, 이거 뭐예요 결국? 여기 만약에 어떤 단자유도 시스템이 질량과 감쇄와 강성이 있는데 여기 사인파를 샥 줬다, 가진을 했다. 그랬을 때 응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얘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단자유도니까. 그쵸?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겠죠? 그랬을 때 여기가 바로 UT가 된다고요. 그 응답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쵸? 그랬을 때 여기가 이 푸는 것도 다 정리해 놨으니까 동력학 부분에서 참고해 보시면 되고, 책 같은 데 보면 당연히 나오죠. 그죠? 이게 어떤 한국어로는 뭐예요? 우리말로는 조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죠? 원서에서는 하모닉 모션. 그렇게 해서 여기 바로 이 앞에 거 텀, 이게 바로 뭐가 돼요? UC가 되고, 이 뒤에 거 텀 바로 UP가 된다고. 그쵸? 그런데 UC는 뭐라 그래요? UC는 여기 보면 여기 앞에 뭐가 있죠? 2에 마이너스 오메가 인 t가 있죠. 이거 지수함수 2.7이죠. 2.7에 마이너스 at승, 이거 시간이 t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이 값은 0이 가까워집니다. 지수함수 샥샥 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요 앞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UC는 사라진다. 시간이 지나면. 즉 요거는 뭐랑 관련되는데요? UC는 사실은 UC는 뭐예요? 복습을 좀 해보면 이거잖아요. 이거 UC의 이거의 플러스 KU는 이꼴 0인 거. 즉 여기가 0인 걸 풀면 바로 UC가 나온다고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 프리
바이브레이션. 즉 자유 진동이라고 하죠. 즉 건물이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관여하는 텀.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다? 감쇄가 있으면 사라진다. 트랜지언트. 그죠? 그리고면 요 뒤에 거. 여길 뭐라 그런다? 요 뒤에 있는 여기가 바로 UP가 되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쵸? 스테디 스테이트. 즉 우리말론 정상 상태 응답이라고 하는데 정상 상태라고 하는데 앞엔 뭐요? 트랜지언트. 왜 트랜지언트? 일시적인 이런 말이죠. 즉 감쇄가 있으면 건물이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는 결국 점점점 사라진다. 그리고 외부에서 가진에 의한 텀만 남게 돼서 자 이제 이거 그래프로 샥 보면 이제 그래프로 참 지우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두꺼우니까 어떻게 돼요? 샥 있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감쇄가 없을 때는 뭐예요? 원래 자 비교 감쇄가 없을 땐 쫙 계속 커지죠. 근데 감쇄가 있을 땐 어떻게 된다? 샥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감쇄가 있을 땐 계속 증가 안 하고 그죠? 증가 안 하고 수렴한다. 뭐의 수렴이에요? 밑을 식을 딱 보면 위에 거 0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그럼 밑에 거 자, 코사인 자 2의 이거분의 UST의 제로죠. 그쵸? 정적인 응답에 어떻게 돼요? 코사인 오메가 t는 계속 기껏해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1. 그죠? 여기는 정적인 응답의 최대 응답. 그죠? 그러면 얼마만큼 증폭? 요거에 2 감쇄비분의 1만큼. 그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UST 제로분의 최대 동적인 응답이라고 하면 이게 몇만큼? 2 감쇄비분의 1만큼 증폭된다. 어떨 때? 공진이 일어났을 때. 자, 다시 한번. 자, 공진이 일어났을 때. 자, 뭐라고요? 여기에 단자유도 시스템이 있어서 질량이 있고 강성이 있고 감쇄가 있었다. 여기에 P0 사인 오메가 t가 있어서 가진을 했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점점 응답이 증가해서 일정해지는데 그쵸? 일정해지는데 이 일정해진 이 뒤는 뭐다? 결국은 U는 UC랑 UP에 대해서 여기가 프리 바이브레이션에 대한 텀 여기가 파티큘러 솔루션 그쵸? 근데 여기는 앞에 건 뭐라 그랬죠? 2의 마이너스 오메가 t가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가 있어서 사라지는 텀이라 그랬죠. 시간에 따라서 그쵸? 뒤에 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 감쇄비분의 UST의 뭐 제로의 코사인 오메가 t 뭐 이런 걸로 나왔죠. 그쵸?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에 수렴해요? 바로 여기 뒤에 거 뒤에 텀으로 수렴하게 된다. 어떨 때? 여기 감쇄가 있는 조화운동의 시스템을 계속 사인파로 가진을 하면 결국 이렇게 가다가 계속 증가하지 않고 어디에 수렴한다. 그러면 그 수렴하는 증폭된 정도가 어느 정도만큼 증폭된다? UST의 제로는 뭐예요? 정적인 응답. 즉 예를 들어서 외부 하중 P0를 강성만큼 나눈 요 정도. 그쵸? 외부에서 발생하는 정적으로 천천히 가했을 때 만약에 P0라고 하면 요거를 강성으로 나누면 F 이꼴 KU니까 그쵸? 여기를 U로 나눈 U가 아니죠. K로 나누면 K분의 F는 U가 되니까 그렇게 되죠. 어쨌건 동적으로 얼만큼 증폭? 2 감쇄비분의 1만큼 증폭된다. 그죠?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예상과 마찬가지로 공진시 응답이 증폭되네.
그쵸? 사인파로 가진 시 증폭대 얼마만큼? 이 감세비분의 1만큼. 그죠? 동적 증폭은 뭐예요? 정적인 변이의 최대 변이에, 그죠? 정적인 최대 변이는 뭔데요? 여기 딱 보면 내가 P0 사인 오메가 T로 가진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정적으로 그냥 단순히 가해지면 정적인 최대 힘은 P0라고요. 근데 이거를 가했는데, 그쵸? 얘를 가했는데 이게 그냥 동적인 효과가 없다면 얘를 K로 나눈 것만큼의 변이가 정적인 최대 변이죠. 근데 만약 이거와 이거가 건물 이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와 외부에서 가진하는 게 맞으면 얼마까지 증폭된다? 이 감세비분의 1만큼 증폭된다 라는 거고, 감세비가 5%다. 감세비가 5%다. 그럼 뭐예요? 0.05죠? 0.05면 2 곱하기 0.05분의 1이면 0.1분의 1이고 10배 10이죠. 그 말은 뭐예요? 감세비가 5%면 얼마만큼 증폭? 정적인 최대 변이에 만약에 내가 P0 사인 오메가 T로 어떤 시스템을 가진했다. 그쵸? 그러면 여기 가진하는 거의 최대값은 기껏해야 여기 P0만큼 그냥 가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적인 효과, 즉 공진을 일으키면 몇 배 증폭된다고요? 감세가 5%때? 10배. 10배 증폭될 수 있다. 그러면 공진이 일어나면 굉장히 증폭될 수 있구나. 역시나 그러면 가진 진동수가 중요한 거 아니야? 아직까지 플러스 알파에 대한 존재를 우리는 확인하지 못했다고요. 그쵸? 이거 그냥 가진할 때 얘가 오메가인가 같아지면 그냥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이제 결말에 도달하고 있다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어요? 이거가 P0 사인 오메가 T, 그냥 이거를 계속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응답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T에 A 코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B의 사인 오메가 DT 마이너스 이거분의 감세비분의 UST의 제로의 코사인 오메가 T. 그죠? 그러면 얘가, 자,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얘가 계속 증가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 감세비분의 1에 수렴하는 것은 왜 그래요? 수렴하는 것은 뭐가 사라지기 때문? 여기가 사라지기 때문. UC 텀이 사라지기 때문. 그러면 결국은 공진까지 쭉 결국은 이렇게 해서 결국 응답이 커져서 점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도달아 가죠. 얘가 딱 도달하는 거는 뭐예요? 결국 누가 사라진 상태? 여기가 사라진 상태. 요 앞이 사라진 상태. 그죠? 그러면 감세비가 크면 UC가 어떻다? 빨리 사라진다. 빨리 사라진다는 건 뭐예요? UP에 빨리 도달한다. UP에 공진시 빨리 도달한다는 건 뭐예요? 빨리 이만큼 증폭된다. 그쵸? 자, 다시 뭐라고요? 결국은 감세가 크다. 감세비가 크다. 컸을 때 내가 점점 어떻게 돼요? 뭐에 가까워져요? 이 x이분의 1에 만큼 증폭되는 그쪽 응답까지
간다. 그런데 이 감쇄비가 크면 어떻게 된다? 빠르게 금방 확확 해서 이렇게 된다. 확확. 그죠? 이게 증폭이 무서운 거는 결국 뭐가 무서운 거예요? 아까 5%일 때 뭐였어요? 2x분의 1, 즉 10배 증폭됐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처음부터 10배 증폭된 것이 어떻다? 아니다. 처음부터 10배 증폭된 게 아니죠. 즉, 자, 시간이 지나면서 만큼 증폭된다. 그쵸? 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그냥 잠깐 지워버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외부에서 감쇄가 있는 시스템에 오메가 t로 그냥 가짓만 했다라고 해서 그냥 이 오메가 분의 1 증폭 끝이 아니고 어떻게 되죠? 결국 이 응답은 2의 마이너스 오메가인 t 어쩌고저쩌고 텀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사라지면서 이렇게 된다. 즉 천천히 되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금방 확 올라 이렇게 해서 그냥 증폭이 그냥 확 돼버려서 4분의 1만큼 증폭이 확 돼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증폭이 되는 건 어떨 때다? 감쇄가 클 때. 그죠? 왜요? 감쇄가 크면 뭐가 2의 마이너스 오메가 t가 확 줄어들죠? 요게. 그죠? 그러니까 트랜지언트 텀이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빨리 공진된다. 그쵸? 그런데 자, 오늘의 결론. 우리가 건물 뭐예요? 건물? 얘가 5%, 기껏해 5%, 기계 이런 건 뭐 20%, 30% 이렇게 될 때 건물은 5%.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예를 들어서 라이트 댐핑이라고 하죠. 5%. 그러면 댐핑이 작다는 건 결국 뭐예요? 천천히 2에 도달한다. 뭐라고요? 댐핑이 작을수록 누가 천천히 사라져요? 이게 천천히 사라져서 예를 들어서 여기 목적지가 4분의 1까지 갈 때 얘가 어떻게 된다? 천천히 이렇게 됐죠. 천천히 이렇게 해서 수렴해서 그 뒤로는 증폭되겠지만 물론 계속 가진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즉 천천히 여기에 도달한다. 어떤 응답에? 공진 응답에. 그러면 자, 역으로 자,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감쇄가 5%인데 공진 응답에 도달하려면 결국 뭐가 받쳐줘야 된다? 외부 뭐가? 가진 지속 시간이 받쳐줘야 공진 응답 요거, 즉 10배 응답 증폭됐죠?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만약에 P0 사인 오메가 T가 있는데
실제로 얘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점점점점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디만큼 가진? 이렇게 가진 하다가 끝. 하중을 딱 여기 사라졌다. 외부 가진이 사라져 버렸다 라고 하면 어디까지 증폭될 수 없어요? 수학적인 이 증폭 10배 증폭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왜요? 뭐가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진 지속시간. 가진 지속시간 좀 더 우리 익숙한 말로 하중 지속시간. 그쵸? 댐핑이 컸으면 이 지속시간이 짧아도 어디에 도달해요? 공진응답 뭐에? U의 ST0에 요거에 도달해 버리는데 그쵸? 우리가 하는 구조물은 감쇄가 별로 크지 않으니까 감쇄가 작을수록 뭐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하중 지속시간이 중요할 수 있다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보는 거 어떤 건물에 자 마지막 결론 어떤 건물이 있어요. 건물에 만약에 강성, 감쇄도 있고 해서 오메가 n이 있었다. 고유치가. 그런데 여기 어떤 지진이 왔다. 1번 지진. 와, 엄청 큰 2번 지진. 적당히 큰. 그쵸? 그러니까 뭐가 공진의 위험해? 라고 했을 때 얘가 크네. 크니까 얘가 만약에 P1에 sin 오메가 t 오메가 1t라고 하고 P2에 sin 오메가 1t. 왜 오메가 1t 똑같이 한 거예요? 그냥 공진이 막 같은 이렇게 라고 하면 뭐가 더 피해가 크냐? 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당연히 1번이지. P1이 P2보다 크잖아. 라고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공진응답이? 아닐 수 있다. 왜요? 1번은 뭐가 짧으니까? 지속시간, 하중 지속시간이 짧은데? 그러면 감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분의 1 물론 지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증폭이 이거랑 다릅니다. 그냥 사인이라 가정했을 때입니다. 이만큼 공진시 응답만큼 증폭되려면 가진 즉 하중 지속시간이 받쳐줘야만 여기까지 가는 거지. 가다가 그냥 끝나버려. 여기까지 못 가. 그런데 2번은 그렇지 않아. P2는 P1에 비해 작으나 결국은 이게 쭉 가진하기 때문에 요것만큼 증폭해서 결국에는 P1은 기껏해 한 3배 증폭하고 끝나는 3배 올라가다가 끝났어요. 만약에 3P1에서 끝났는데 얘는 얼마만큼요? 10배 증폭했다. 10배. 그죠? 뭐에? P2에 10배 증폭해서 실제로 응답이 훨씬 더 크게 될 수도 있다. 즉 단순히 주파수, 즉 가진 진동수가 그냥 단순히 오메가 n은 오메가 1과 같은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구조물의 피해가 더 클까 아닐까를 볼 때 눈여겨볼 건 뭐예요? 하중에 대한 지속 시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공진으로 생각해보면 지진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팍 엄청 큰 끝. 이런 지진 vs 너무 또 크게 그렸나요 제가? 이렇게 이거는 크기는 작은 이런 지진이라고 했을 때 1번 2번 우리는 이제 여기 피크점이 크니까 무조건 1번이 위험하네 라고 할 게 아니고 2번은 크기는 작지만 지속시간이 커서 어떤 레조넌스 관점에서는 이게 더 훨씬 위험할 수 있겠는데 동적 응답이 증폭되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 오늘 정리를 준비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공진하면
구조물이 스스로 움직이려 하는 오메가 n과 외부 가진이 같으면 위험하지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한 가지 뭘 또 생각하자고요? 지속시간은 얼마나 어떤 게 더 지속해서 응답을 그죠? 즉 정상 상태 응답까지 쭉 가도록 지속하고 있지 지속시간은 어떻게 되지? 라는 것도 반드시 확인해서 우리가 어떤 구조물의 응답이나 이런 걸 바라볼 때 그죠? 지진을 보거나 지진 응답 볼 때도 이 지진이 왜 위험할까? 크기는 작은데 이거는 지속시간이 커서 오히려 더 응답을 증폭시켰구나 라는 것 등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그쵸? 엔지니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